2023년 6월 15일 아버지의 날이 딱 사흘 앞이었는데 오하이오주 뉴 리치먼드라는 조용한 마을에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어.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충격받고 슬픔에 빠졌지. 그 사건이 너무 심각해서 검사님이 카운티에서 본 적 없는 최고 액수의 보석금을 요구했대. We're going to ask this court to issue a bond we've never asked for before. I'm going to ask for a bond of $20 million. I hope I never need to request such a bond again. 이 사건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들 이런 의문을 가졌어. 도대체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한 동기가 뭐지? 오늘은 도먼 가족의 충격적인 사건을 좀 들여다볼게.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뉴 리치먼드 날씨는 흐리고 밖은 24도 정도였어. 모든 게 평소 같았지. 전형적인 미국 교회의 하루처럼 보였어. 근데 그날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어. 늦은 오후에 사람들이 길을 달리는 10대 소녀를 봤는데 얼굴에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어. 그 애는 도움을 외치며 울고 있었고 그 외침엔 절박함이 가득했어. 그 애의 목표는 근처 소방서에 가서 안전하게 도움을 받는 거였는데 뭔가 상상도 못할 일이 자기한테 일어난 거야. 오후 4시 18분 로렐 린데일 로드를 지나던 한 여자가 차를 몰다가 겁에 질려 달리는 그 소녀를 보고 소리를 들었어. 의부사빠가 다 죽이고 있어. 걱정이 된 그 여자는 바로 차를 세우고 소녀한테 말을 걸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했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그 여자는 재빨리 911에 전화해서 소녀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신고했어. 소녀의 의부사빠가 가족 모두를 죽이고 있대. There's a girl running down the street saying that her stepfather is killing everyone in her family. And what did the female say to you? And she says that her stepfather is killing everybody in her house. I did. I'm on the phone with them right now. Did she say how or what was happening? I asked her to get in the car with me and she said she couldn't leave her family. 보안관들은 라디오를 통해 엄청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았어. 한 남자가 총을 쏘기 시작했고 그 표적이 자기 자식들이라는 거야. 이 10대 소녀와 그 뒤에 이어진 끔찍한 일들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해. 뉴 리치먼드 마을에 로렐 린데일 로드 1900번지쯤에 집이 하나 있어. 그 집은 도어먼 가족의 집이었는데 거기엔 32살인 체드 크리스토퍼 도어먼이 34살 아내 로라 도어먼과 같이 살았어. 둘 사이엔 어린 아들 셋이 있었는데 7살 클레이튼, 4살 헌터, 그리고 3살 체이스야. 로라는 전 관계에서 낳은 10대 딸 알렉시스도 같이 살았고 도어먼 집 아이들은 생기 넘치고 서로 엄청 가까웠어. 사랑하는 강아지들과 시간 보내는 걸 좋아했고 야구도 치고 어떤 상황이든 서로를 지지해줬지. 근데 2023년 6월 15일 이야기가 어두워졌어. 체드 도어먼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거든. 그는 아내 로라와 아들 셋을 안방에 데려가서 같이 낮잠을 자자고 했어. 그때 딸 알렉시스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모든 게 평소처럼 보였어. 일상적인 루틴 같았지. 로라와 아들 셋이랑 같이 누운 뒤에 체드가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 옆총 금고로 갔어. 그 안엔 말린 모델 HC-22 라이플이 있었는데 그는 그 라이플을 꺼내서 탄창에 총알을 장전했어. 놀랍게도 체드는 4살 헌터를 2번 쐈어. 총소리를 들은 엄마 로라가 깨서 다친 아들을 돕기 위해 달려갔지. 바로 아들을 구하려고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다른 아들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고 소리쳤어. 상황이 너무 놀랍고 끔찍했는데 체드의 행동이 완전히 예상 바뀌고 폭력적이었거든. 그 순간 언니 알렉시스가 총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뛰어갔어. 가보니까 체드가 라이플을 들고 화난 얼굴로 서 있었지. 알렉시스는 겁에 질렸지만 그걸로 멈추지 않았어.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을 구하려고 용감하게 나섰어. 그녀는 클레이튼을 따라 집 뒤쪽으로 뛰면서 안전한 곳으로 계속 달리라고 했어. 근데 체드가 쫓아와서 뒷마당으로 뛰는 클레이튼을 향해 계속 총을 쐈어. 아이 몸에 총알이 맞아서 쓰러졌고 체드가 가까이 다가가 다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쐈어. 알렉시스는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동생 체이스를 안고 도망쳤어. 도로 근처까지 갔는데 체드가 따라잡아서 라이플을 겨눴어. 동생을 놓으라고 하면서 쏘려고 했지만 총알이 다 떨어져서
총이 발사되지 않았어. 세 번째 아들이 도망친 뒤에 그는 엄마 로라한테 달려갔는데 로라는 먼저 맞은 클레이튼을 돕기 위해 밖으로 나가 있었어. 그 사이 알렉시스는 근처 멀로 타운십 소방서로 도움을 받으러 뛰기 시작했어. 그녀는 지나가던 사람한테 도망치면서 아빠가 다 죽이고 있다고 말했어. 그 사람은 차를 세우고 도와줬지. 집에선 체드가 세 번째 아들과 롤에게 다가갔어. 그는 로라를 물어뜯으면서 아들을 팔에서 빼앗으려 했어. 몸싸움 중에 로라가 라이플을 잡았지만 체드가 그녀 엄지를 쏴서 맞췄어. 혼란 속에서 로라가 아들을 떨어뜨렸고 체드가 그 아들 머리를 쐈어. 이 끔찍한 짓을 한 뒤에 체드는 집 옆 계단에 앉아서 로라가 필사적으로 아이들 목숨을 구하려는 걸 지켜봤어. 마치 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싶어 한 것 같았어. 이웃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911에 여러 번 신고해서 곧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어. Shooter's on the porch. Get him right here. You got him on the porch. We've Right here. asked, that's the last place we've been told. You that show me your hands now! Stand up and walk towards us! Stand up now! Walk towards us! Stand up with your hands up! We got a visual in the mail. Not showing his hands and not following commands. Stand up Still now! not showing hands, so we're following command. His name is Chad Dorman. Chad Dorman. I know, but we can't. If people need first aid and he's not complying, and you know he's a shooter, shoot him. We gotta find cover first. We ain't no good if we ain't safe ourselves. Hey, no. We need to come from this side where we can see them. Don't take cover behind her. We see them. We're going to approach from this side. We got cover. Right here. 6 Robert, 29 and 63 is type out. We're not working right now. Show us your hands now. Stand up. Stand up. Stand up. Stand up now. Stand up. Stand the up. EMS to stage and air clear is going to go ahead and fly whenever any units can advise. Get your hands out here. 72. Tell me we're 21. Send the air. If those guys can confirm that there's people that need first aid and that's the shooter who's not complying, they need to take care of the I got it. victims. If they have to shoot him, then shoot him. Man, I ain't trying to hurt nobody. I'm completely sober. Never did drugs a day 63, in my we're life. 21. Get the EMS over here. Well, I did drugs when I quit, but I don't do drugs now. I'm sober. I'm not trying to fight you. Gatlin, 63. get your butt inside. Gatlin, get your butt inside. We on primary? Now. 29, we got 3 kids down. 3 kids down, 16 feet up. Gatlin, 63, we're 21. Have EMS respond over here. You're clear, they're being advised. Robert 34, just started mass casualty response. 63, do you want them to respond to the Laurel Lindale address? Where exactly do you need them? We're right in the front yard. My life, Happy! My life! What are you doing, man? Hey, are you copying all this? can I roll over? I ain't gonna hurt you. I ain't gonna hurt You nobody. got anything on you? No, I ain't got nothing, man. Phone, that's it. 체드는 세 아들을 죽인 끔찍한 짓을 저지른 뒤에 이상하게 행동했어. 계속 나 아무것도 안 할게라거나 나 술 안 먹었어 같은 말을 했는데 그건 자기가 한 짓과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었지. 놀랍게도 방금 자기 아이들 목숨을 빼앗았는데도 침착했고 감정도 전혀 안 보였어.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체드는 저항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어. 오히려 순순히 협조해서
별 문제 없이 체포됐지. 심지어 경찰한테 자기 강아지 얘기를 하면서 안전을 걱정했는데 충동적이고 끔찍한 짓을 한 사람치고는 예상 밖이었어. 체드의 행동은 그의 정신 상태와 동기에 대해 많은 의문을 남겼어. 경찰은 체드를 바로 체포해서 클레어몬트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했어. 현장이 안전한 걸 확인한 뒤에 보안관들이 주변을 더 꼼꼼히 살폈지. 총에 맞은 새 어린 피해자를 발견한 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었어. 아이들은 상태가 위독했고 반응도 없었어. 아이들 엄마 로라는 집 밖에서 손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는데 그건 아이들을 지키려다 용감하게 버틴 거였어. 도움이 급한 상황임을 알고 그들은 로라에게 바로 응급처치를 하고 근처 병원으로 급히 옮겼어. 슬프게도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세 아들 모두 숨진 뒤였어. 이후 조사에서 형사들은 체드가 먼저 4살 헌터를 집안에서 2번 쏴서 죽였다고 알아냈어. 그 다음엔 7살 클레이튼이 도망치려다가 집 뒤 들판으로 뛰었는데 체드가 쫓아가서 뒤에서 쐈어. 클레이튼이 확실히 죽었는지 2발 더 쐈고 마지막으로 체드는 3살 체이스를 엄마 품에서 빼앗아서 죽였어. 이 끔찍한 사건에 온 마을이 충격받고 슬픔에 빠졌어. I'm shocked, to be honest with you. We moved here 6 years ago, and the place is great, and New Richmond's coming up, and you just hate to see anything like this anywhere. All of a sudden I hear boom, boom, and at like 5 more, I'm like, that's 7 shots. That's shots. Like, there's no way. So I was freaking out like this before I got ready and everything, and I don't know, man. Before that, I saw 2 cars right here on this street zoom as fast as humanly possible. It was like something's going down. 체드가 신문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 그는 경찰한테 충격적인 말들을 했어. 내가 했어. 나를 감옥에 넣으라거나 로라랑 아들들을 쏘지 말았어야 했어. 같은 말들을 했대. 오디오랑 비디오로 녹화된 인터뷰에서 체드는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을 털어놨어. 2022년 10월부터 거의 8달 동안 아들을 쏘는 생각을 해왔다고 했어. 자기 아이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이 너무 무거워서 살인을 하기 전 3, 4일 동안 잠도 못 잤다고 인정했지. 도대체 뭐 때문에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하게 되는지 상상이 안 가. 체드는 라이플로 3 아들을 쏜 걸 인정해서 중대한 3건의 가중살인 혐의를 받았어. 형사들이 신문한 뒤에 그는 클레어몬트 카운티 감옥으로 옮겨졌고 보석금 없이 구금됐어. 다음 날 2023년 6월 16일 그는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위해 클레어몬트 카운티시 법원에 나왔어. 법원은 그에게 걸린 혐의가 워낙 심각해서 이 사건을 엄중히 다뤘지. 총격 일주일 뒤 클레어몬트 카운티 대배심이 체드의 혐의를 더 추가했어. 총 21개 혐의가 걸렸는데 가중살인 9건, 납치 3건, 중범죄 폭행 4건이 포함됐어. 기소장에 따르면 체드는 살인을 미리 계획하고 몇 달 동안 생각해왔다고 인정했대. 체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어. 그의 변호사는 보석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는데 아마 풀려나기 어렵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 판사 빅터 하다드가 말했는데 At this point in time, bond's going to be set in the amount of $20 million cash or surety. 카운티 검사인 마크 타쿨베는 차드가 기소된 범죄에 대해 완전히 기소할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First and foremost, I want to start out by expressing the deepest sympathy I have for his family on this unspeakable tragedy. I can't go into a whole lot of facts, all right, because this is a death penalty case, and my goal is to have this man executed for slaughtering these 3 little boys. It is. Let me try to figure out a way to put this. It is an incomprehensible act of horror that he perpetrated on his family. So again, that is my most important focus right now, is to ensure that they're protected and they're safe. And my hope and wish and prayer is that someday we will be able to find peace. But factually,
I've said what I said on the record, and I'm going to stick with that. Right? Why was it, how complicated the death penalty is in Ohio right now, and how much extra work it adds to your office? Why was it important for you to seek this? I'll let the facts speak for themselves. He slaughtered his 3 children in the most brutal fashion you could imagine, as I mentioned in court. The extra work is no extra work at all. It's what we do. This merits our attention, our devotion, and our efforts. Thoughts on that initial not guilty plea? That has to be done. 체드 도어먼 사건 개요. 이 말은 체드가 보석을 못 받아서 재판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야. 체드 도어먼의 다음 법원 출석은 2023년 7월 5일에 있을 예비심리로 잡혔는데 경찰은 더 이상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어. 체드가 새 아들을 쏴서 죽였다는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아직 풀리지 않은 큰 질문 하나가 남아있어.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당국은 살인의 명확한 동기를 알아내지 못했어. 체드의 아빠 키스 도어먼은 51살인데 뉴욕타임스랑 얘기하면서 자기랑 아내 글로리아가 아직도 아들이 어떻게 자기 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했어. 그들은 이렇게 말했대. 그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대화할 수도 없고 그들이 내가 그와 대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나에게 많은 것을 숨겼을 것입니다. 이웃인 리처드 킹캐넌 말에 따르면 총격 전 체드 도어먼의 행동은 걱정스러웠대. 그는 체드가 성질이 나쁘고 아내랑 아이들한테 계속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 체드는 아내를 함부로 대했고 항상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대. 이건 처음부터 그가 가족을 잘 대해주지 않았고 관계가 엉망이었다는 걸 보여줘. 체드 도어먼의 과거를 조사하면서 수사관들은 공개 기록을 뒤져서 단서를 찾으려 했어. 그들은 체드가 약간의 범죄 기록이 있다는 걸 알아냈는데 18살 때 경범죄로 재산 손고의 혐의를 받았지만 배상금을 낸 뒤에 사건이 기각됐어. 체드 도어먼의 과거와 필립 레스닉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그의 행동에는 특정한 패턴이 있었어. 레스닉 박사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웠지. 2010년엔 아빠를 목 졸랐다며 가정폭력 혐의를 받았는데 증인이 법정에 안 나오면서 그 사건도 기각됐고 그 외에도 과속 위반 같은 교통 위반 기록이 몇 번 쌓여 있었어. 2020년 이후로 이번 사건 빼고 경찰이 그의 집에 2번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어. 카운티 감사 웹사이트에서 보면 체드가 3에이커 땅에 있는 개조된 조립식 주택을 7만 5천 달러에 샀고 가족이 재산세도 잘 내고 있었다고 해. 중요한 연구에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 필립 레스닉 박사가 부모가 자식을 죽인 131건의 사례를 철저히 조사했어. 그는 1968년에 미국 정신의학 저널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레스닉은 이런 범죄를 자식 살해 피리치데라고 부르면서 5가지 주요 원인을 찾아냈어. 이타적 자식 살해. 한 가지 이유는 이타적 자식 살해인데 부모가 아이가 이 잔인한 세상에서 너무 고통받고 있다고 믿고 그 고통을 끝내려고 아이를 죽이는 거야. 또 다른 이유는 치명적 학대인데 이건 학대나 방치 때문에 아이가 죽는 경우야. 부모가 죽일 의도가 없었더라도 말이야. 배우자 복수살인은 파트너에게 상처를 주려고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해치는 거고 원치 않은 아이 살인은 부모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거나 그 존재가 부담스러워서 죽이는 거야. 급성 정신병 살인은 심각한 정신질환 때문에 환각이나 망상에 사로잡혀 부모가 아이를 해치는 경우야. 체드 도어먼은 가족 말살자라는 범주에 딱 들어맞는 게 분명해졌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부모들의 불쌍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지만 그 동기는 아직도 모르는 상태야. 로라의 언니 레이첼 브라운은 고펀드미에서 로라의 새 아이 장례 비용을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시작했어. 레이첼은 진심 어린 메시지에서 동생의 멋진 아이들을 잃은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털어놨어. 아무것도 상황을 낫게 하거나 괜찮게 할 순 없다고 인정했지만
이 비극적인 손실로 생긴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사람들의 관대함을 부탁했어. 레이첼은 누구도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어선 안 된다고 믿었고, 이 힘든 시기에 가족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친절과 공감을 호소했어. 네, 아무것도 상황을 낫게 하거나 괜찮게 할 순 없다고 인정했지만, 이 비극적인 손실로 생긴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사람들의 관대함을 부탁했어. 레이첼은 누구도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어선 안 된다고 믿었고, 이 힘든 시기에 가족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친절과 공감을 호소했어. 섹션, 생명 축하 행사, duration, 0 minutes and 45 seconds, plus 5 seconds. 2023년 6월 26일,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세 소년을 기리기 위한 생명 축하라는 특별 행사가 열렸어. 글렌 에스티의 퍼스트 베프티스트 교회에 모인 지역 주민들은 가족의 요청대로 밝은 새 옷을 입어서 긍정과 희망을 상징했지. 슬픈 자리였지만 사람들은 소년들과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며 힘든 시기에 가족 곁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보여줬어. 기금을 모으고 지지를 보이기 위해 야구장에서 추모 행사를 열고 티셔츠도 팔았어. 딸 알렉시스도 동생들을 기리며 스포츠 토너먼트에 참가하고 싶다고 했는데 가족의 강인함과 지역사회의 사랑과 지지를 잘 보여줬어. 클레이튼, 헌터, 체이스의 기억이 계속 남아있기를. 그리고 이 사건이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라는 티신가 되기를 바래. Section, Memory Duration, 00025 plus 5s.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체드 더먼이 자기 아들들을 죽이게 한 가능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해? 너희 생각을 듣고 싶어. 우리가 다뤄줬으면 하는 사건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추천해줘. 그리고 더 흥미로운 실화 범죄 이야기를 위해 우리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말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잘 지내고 눈 크게 뜨고 있어.